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인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특별 재단 채권까지 했죠. 재단 채권이 부족한 경우의 처리 방법. 예를 들어서 재단이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국세가 뭐 3,000만 원, 지방세가 1,000만 원, 4대 보험이 500만 원. 그다음에 뭐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재단 채권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산관제인은 재단이 재단 채권이 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상이 빗나가 재단 채권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재단 채권의 변제는 영향을 받지 않고 미지급 재단 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재단 채권은 수시 변제라 그래서 수시 변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재단 채권자끼리도 안분해서 최대한 골고루 변제를 하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이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의 변제순위에서는 47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단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 재단채권이 우선한다. 그렇죠? 따라서 재단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2. 법 473조 제1호 내지 7호 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 신규 차입 자금에 관한 채권은 결련 파산이 선고되거나 파산 절차가 속행되면 재단채권이 되는데, 신규 자금, 차입 자금에 관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단채권과 법 473조 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신규 차입을 좀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나 법제 473조 제1호 내지 7호 10호의 재단채권 중 1호와 3호는 파산 절차 내의 공익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2호 내지 4호 내지 7호 10호의 재단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가장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따라서 공고, 우편비용, 관제사무비용, 파산관제인 보수 등이 재단채권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죠. 파산관제인이 일종의 일꾼인데 일꾼 돈 안 주고는 파산재단이 굴러갈 수 없죠. 우편요금 내야죠. 그 다음에 관제인이 뭐 각종 사무비용이 뭘까요? 소송비용입니다. 집행비용.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돈 먼저 내줘야죠. 그다음에 파산관제인 보수. 이게 최우선입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 중 채권자가 예납한 예납금은 원래 파산 절차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납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타 제1호, 3호 소정의 파산재단 운영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그렇죠? 먼저 관제인 보수 지급한 후 잉여가 있으면 조세임금 등의 기타 재단 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온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이다. 그 다음에 동순위 재단채권사에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과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조세채권의 징수에 관한 이른바 압류, 교부청구, 선착주의, 당해세 우선 등의 순위를 무시하고 그 밖의 동일 순위의 재단채권과 함께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에 평등하게 변제하면 된다. 조세채권 중 국세와 지방세, 국세 상호가 지방세 상호와의 우열의 차이를 두지 않고 안분하에 변제합니다. 이와 같은 안분 변제를 위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경매가 계속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별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합니다. 파산관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채권자나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인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파산관제인에게 지급할 수 없고 종래의 순위에 따라 임금채권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한편 법 412조의 2에 따라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채권 행사 또는 법 349조 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설된 거죠. 이는 과거 모든 임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등 실제법상으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이 파산 절차에서는 다른 재단채권과 동순위에 있게 되어 그 권리부의 미흡한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있죠. 원래는 재단채권은
임금도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하고 같이 엠빵했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더 불리해지죠. 개별 경매에서는 유리한데, 그래서 이제 412조의 2를 삽입해서 임금도 앞으로 조세나 이런 지방세보다 다른 재단채 거보다 한 단계 더 승진시켰죠. 그래서 이는 과거 모든 임금 채권을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는 것, 근로기준법도 실제법상으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이 파산 절차에서는 다른 재단 채권과 동순이 있게 되어 그 권리부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법 412조 2 본문의 규정은 별채권 행사 또는 체납 처분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별채권 행사 또는 체납 처분 절차가 아닌 경우,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상으로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 채권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결론은 임의 매각에서는 임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렇죠?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8조에 따라 임금 등 채권을 대의 변제한 경우에는 별채권 행사 또는 체납 처분 절차에서도 법 412조 2 단서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대의 변제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412조 2의 단서에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재단 채권끼리 이제 경합한 경우에 부족한 경우, 뭐 파산 재단이 충분히 형성해서 다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늘 재단 채권만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 채권도 부족해서 재단 채권과끼리 엠빵이 이제 기본이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좀 예외가 있는 게 임금, 그렇죠? 퇴직금, 최종 3개월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임의 매각에서는 또 그런 절차가 적용 안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의 변제에서는 또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점만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